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디치 가문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지모 데 메디치의 위대한 점이고요. 이 비밀이 바로 르네상스를 푸는 비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러분께 12세기, 3세기 중세 말기를 설명해 드릴 때 어떤 사상가가 그 시대를 주도했다 그랬죠?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파리 대학의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주목한 사람일까요? 현상의 세계를 주목한 것입니다. 현상의 세계를.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아리스토텔레스로 사고해 볼까요?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제 키는 몇 센치? 제 이 폭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현상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입니다. 그 관찰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동방 비잔틴 교회의 플라톤주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중요했느냐? 플라톤주의적 사고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이 있다고 봅시다. 컵에 물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걸 우리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에 있는 물을 뭐라고 그러죠? 한강 강물이라고 그러죠. 저 경포대 앞에 있는 바닷물, 우리는 그걸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 있는 컵의 물과 한강에 있는 물과 바닷가에 있는 물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사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에 이데아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바로 그 사상이 동방 비잔틴 교회의 핵심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이 차이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 르네상스가 진짜 피렌체에서 꼽히기 위해서는 현상의 세계를 주목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 사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동방 비잔틴 제국의 대표단을 무려 700명을 자비를 들여서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이 피렌체 사람들이 처음으로 플라톤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플라톤이요, 모두 43권의 책을 썼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파이돈, 향연, 국가, 법률 이런 책을 썼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요, 플라톤의 사상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플라톤의 전집을, 그리스로 된 전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때 피렌체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을까요? 바로 플라톤의 전집이 들려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에게 선물로 바쳐집니다. 자, 이 선물을, 플라톤의 전집을 마르실리오 피치노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처음으로 유럽 지성사의 플라톤 사상의 전모가 이제 유럽에 소개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지적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사상 체계가 만났다는 것이죠. 충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이 충돌의 와중에서 르네상스의 최고의 스타,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화가, 최고의 건축가가 탄생합니다. 누구죠? 미켈란젤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양자로 입양되어 가지고요,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일개 장인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플라톤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상이한 사상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질적인 것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고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던 또 다른, 전혀 다른 생소한 그런 사상체계가 충돌할 때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문화가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작품이 바로 아테네 학당입니다. 아테네 학당을 다시 말하면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뜻입니다. 네,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열었죠. 그것이 아테네 학당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떤 사상이 서로 나눠졌을까요? 자, 잘 아시죠?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위로 치던 사람이 누구죠? 누굴까요? 플라톤입니다. 손가락을 아래로 하고 현상의 세계를 보러 간 사람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보십시오. 초월과 현상이 만났을 때, 그것이 서로 충돌했을 때 새로운 학문이,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르네상스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명작입니다.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프리마베라입니다.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우피치 미술관이 자랑하는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죠. 봄을 관장하는 비너스가 지금 정원에서 이렇게 봄을 관장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작품은 오른쪽부터 봐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푸른색의 신이 제피루스입니다. 서풍의 신이죠. 서풍의 신이 바람을 붑니다. 후 하고 부니까 보시는 것처럼 저 여인이 몸에서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게 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플로라라고 해요. 몸에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미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메르큘리우스죠. 머큐리라고 그러죠. 머큐리가 이제 카데우스의 지팡이로 봄을 재촉하는 봄비를 내리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왜